핵무기 9개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 400kg, 이게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폭격하기 전에 이란은 이걸 옮겼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처음 설계 단계부터 그 농축 우라늄은 폭격에 대비한 것이 은닉했을 가능성이 많죠. 이란으로서는 지금 두 가지 메시지예요. 예. 이란 국민들한테 뭐 별로 피해 없어. 예. 핵무기 만들 별 차질이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공격하는 게 두려워하는 핵시설을 거예요.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공격을 막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떤 그물망을 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확보된 플루토늄은 파괴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국제 정세를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 기념 사업회장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장님. 예. 자, 오늘 중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3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12일간의 전쟁이 딱 끝이 났는데 지금 전 세계가 과연 미국이 이란과 어떻게 협상을 할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앞으로? 그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공습을 하고 예. 또 트럼프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나서 예. 이란이 보복을 할 것이다 이래놓고 이란이 슬쩍 보복을 조금 했는데 알려주고 갑자기 보복을 했죠.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정전이 완성되었다. 네. 최종 작전을 하고 난 뒤에 예. 24시간을 지나면은 종결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트럼프는 이제 막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본인의 공으로. 중동에 예. 평화를 만들었다, 휴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예. 저희 관심은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은 했는데 예. 이란의 핵 의지, 이란 정부의 하메니 정권이 핵 의지를 완전히 좌절시켰느냐. 예. 또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종전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예. 그리고 또 미국은 바로 또 트럼프 정부는 이란하고 그 지난 15일에 이제 좌절되었던 뭐 계획했다가 좌절됐던 이란과 미국 간의 핵협상의 협상. 6차 핵협상이 예. 무산되었는데 예. 곧 시작하겠다 했어요. 그렇죠. 이란 여기 대해서 뭐 시작을 의사가 핵을 계속 개발하겠다 나오기 때문에 이 종전 선언이 그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너무 급작스럽게 하니까 예. 종전의 조건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다듬어져가 나올 것,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그 지금 종전 선언을 했고 이란의 핵시설 완전히 파괴되고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반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소송까지 하겠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CNN 기자를 기소하겠다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네. 그 내용이 그래요. 그 CNN 기자는 완전 파괴했다는데 완전 파괴된 건 안 같다. 핵심 시설 남은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네. 좀 찬물을 끼얹은 거죠. 예. 그 트럼프의 그 여러 가지 정치 분위기에.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약간의 정전 상태이긴 하지만은 네. 특히 이란과 미국과의 핵협상이 재개되느냐, 예. 이란이 핵 의지가 완전히 이제 꺾이느냐, 예. 이런 문제가 관심입니다. 아,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파괴됐다. 뭐 일부 방송은 일부 시설만 파괴됐다. 지금 논란에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관련 뉴스 두 편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 핵시설의 핵심이 파괴된 건지 불확실하다는 언론 보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이 스캔들만 찾고 대중의 생각을 조종하려 한다는 겁니다. Leaked because someone had an agenda to try to muddy the waters and make it look like this historic strike wasn't successful. 공습 과정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초강력 벙커버스터 시험 영상을 보여주며 이란 포르도 핵시설 환기구에 정확히 투하된 벙커버스터가 내부에서 폭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습 전에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농축 우라늄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징후도 없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선 공습이 발표처럼 성공적이었는지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보고를 받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태도를 바꿔 이제는 핵시설 피해가 상당하다고 공개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협상이 재개되면 피해 정도를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휴전 뒤 첫 영상 연설에서 이란의 항복을 기대하는 건 허황된 헛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27일 녹화돼 29일에 방송된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이 상당 부분 피해를 보긴 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수개월 이내 여러 개의 원심 분리기를 돌려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또 미국의 공습 전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옮겨 쓸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란 내 핵에 대한 지식이 남아있다는 건 명백하며 산업적인 역량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돼 수십 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Time will tell, but I don't believe that they're going to go back into nuclear anytime soon. 그로시 총장은 이란에 남아있는 IAEA 감독관을 통해 현장 검증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의회는 IAEA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동부 영공을 다시 개방한 데 이어 오늘 중서부의 영공도 일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완전 파괴 주장에 대한 다른 분석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이후 자신의 공임을 강조하며 이란과의 협상까지 공언한 트럼프가 결코 이견을 수용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핵시설이 완전 파괴됐다. 이 주장 트럼프의 희망사항인 것으로 좀 비춰지는데 IAEA, CNN 다 일부 시설만 파괴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왜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이런 논란은 초기부터 제기될 수밖에 없죠. 이란의 핵시설이 이미 서방에 알려진 시설 지역이 20개 정도 시설되는데 이번에 완전히 벙커버스터를 공격한 곳이 2군데고 지상시설이 파괴된 곳에 한 곳이죠. 세 곳을 공격했죠. 네, 공격했는데 완전 파괴란 말은 성립이 안 되고요. 완전 파괴라면 성립이 안 되고 어느 정도 파괴되었느냐. 그리고 복구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정도로 파괴되었냐인데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2년 정도 지연시켰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2년 정도. 이제 과학적으로 들다 보면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그 핵무기를 만든 기술은 이미 인터넷이 돌아다닐 수준이에요. 하면 이게 첨단 기술이 아니고 45년 플러스 25년, 90년 전에 55년, 80년 전에 미국이 핵무기를 만든 기술이잖아요. 그 뒤에 수많은 나라가 만들었는데 기술 자체가 어떤 파괴될 수는 없어요. 노하우는. 제일 중요한 그 기술에서 핵을 만들 수 있는 그 웨폰 그레이드 플루토늄이라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플루토늄 그 원료를 완전히 파괴했느냐 문제거든요. 얼마나 갖고 있느냐. 저장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괴당하면은 조금 방사능 수치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파괴된 지역 주변에. IAEA는 방사성이 변화가 없다고 좀 내놓은 거예요. 방사성 변화가 없다기 때문에 사실은 저장한 이미 추출해서 저장하고 있는 농축우라늄의 파괴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IAEA 사무총장이 조금 신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란의 상당히 의지에 좀 충격은 주겠지만 의지는 더 강화시킨 부분도 있거든요. 이래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강화시킨 부분이 있고 핵시설 파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IAEA가 원자력 국제기구인데 이 국제기구는 꼭 그 사찰을 받는 국가에 도움을 받아야 협력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란 협력 안 하겠다고 의회가 지금 나오니까 확인할 길이 지금 없는 현지 상황인데. 검증을 할 수 없는, 베리파이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트럼프 주장은 완전히 공격할 모습을 보여서 완파를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미 그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번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대한 공격도 한 적도 있고 또 수없이 이란이
정보 기구에서도 이스라엘이 공격할 가능성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미국 공격할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오시라크 공격처럼 공격할 줄 알았기 때문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공격할지는 그거는 이제 예상을 못했지만 못했다.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늘 대비했기 때문에 저는 핵심 시설을 조금 잘 은닉하고 감춰뒀을 것인가 하고 그럼 미국 발표대로 그 작전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숨기거나 이동하고 이런 건 안 잡혔어요. 예. 그러나 하면서 그 준비 단계에서 몇십 년 동안 은닉했을 가능성이 많아서 자, 그럼 제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핵무기 9개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 400kg 이게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폭격하기 전에 이란은 이걸 옮겼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처음 설계 단계부터 그 농축 우라늄은 폭격에 대비한 것이 은닉했을 가능성이 많죠. 아, 처음부터? 그럼요. 아.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이 한번 그런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이라크에 공격한 적이 있고 미국은 공격할 줄 몰랐죠. 이스라엘이 공격 가능성이 늘 대비했기 때문에 그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하면은 그 폭격에 파괴될 수 있는 곳에 저장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좀 이란으로서는 지금 두 가지 메시지예요. 예. 이란 국민들한테 뭐 별로 피해 없어. 예. 핵무기 만들 별 차질이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겠습니까? 미국이 새롭게 다시 한번 재공격하는 게 두려워하는 핵시설을 거예요. 공격할 수 있다. 그런 데서 그 이란은 외교전을 펴는 거죠. 예. 유엔에다가 미국이 침략국이다.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 그거 말이 파기되었다. 다 부서졌다. 이렇게 해서 재공격을 막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떤 그물망을 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핵심 특히 이미 확보된 무기급 플루토늄은 파괴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파괴됐으면은 방사능 수치가 달라져야 돼요. IAEA는 방사능 수치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를 했기 예, 때문에. IAEA가 그 굉장히 트럼프가 저렇게 다 파괴했다고 주장하는데도 방사능의 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픈 부분이에요. IAEA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사무총장이 나와서 예. 그 파괴된 지역의 대기 중에 그 방사능 오염 농도가 조금 달라졌으면 예. 그 포집이라 그러는데 그 대기 그걸 또 포집해서 분석을 해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달라졌다 그러면은 예. 이건 그 농축 우라늄이 파괴된 걸 봐야 되는데 네. 또 다른 부분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유엔 국제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국제사회가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 주장이 약간 힘을 잃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면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확인은 정확히 되고 있지 않지만 이란의 핵시설이 일부 파괴될 수는 있다. 상당히 그렇지만, 파괴됐죠. 그렇죠? 상당히 그런데 이란의 핵 의지를 꺾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이란의 보시는 거잖아요. 이란의 핵 의지는 더 강화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진짜 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굉장히 주목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중요하죠.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요. 트럼프는 정부는 바로 핵협상을 예. 하겠다. 우리는 외교를 폭발한 외교 수단 외교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 예. 외교 열려 있다고 벤스 예. 부통령이 계속 이란하고 협상하자 그러는데 예. 이란은 이게 좀 이중적이에요. 예. 협상을 곧 나설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협상할 필요가 없다.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협상이 안 나가겠다 그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재공격 방지를 위해서 협상에 나갈. 그래서 이란이 약간 지금 좀 혼란시키고 있어. 국내 언론과 알겠습니다. 외교에서. 자, 그러면 관련 뉴스를 좀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폭격 사흘 만에 이란은 핵시설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상만 조금 피해를 봤다는 폭격 직후 입장과 정반대입니다. Nuclear installations have been badly damaged because it has come under repeated attacks by Israeli and American aggressors. 그러면서도 핵 활동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란 의회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의 협력 잠정 중단을 결의했습니다. 핵시설 안전이 보장되고 평화적 핵 프로그램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까지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400kg의 행방은 폭격 이후 오리무중입니다.
IAEA가 사찰도 못하면 평화적 개발인지 핵무기 개발인지 검증이 어렵습니다. 핵시설 피해가 심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To confirm for the whole situation to evaluate, we need to return. 이란은 미국이 외교를 얘기하며 공격을 승인해 외교를 망쳤다면서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하며 협상을 계속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이란이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한다면 불안한 평화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자, 회장님.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고 협상하자. 이란은 야, 안 할래. 하고 싶지 않아. 자,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IAEA가 이란이 몇 달 내로 우라늄 농축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제가 이제 국방연구원에서 연구 활동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어요. 네. IAEA 활동이라는 게 항상 상대 국가의 사찰 국가의 협력을 받아야 돼요. 예. 협력을 안 받으면 아예 사찰이 안 돼요. 지금 협력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예. 협력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사찰에 따른 협력을 해가지고 이건 군사용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사용하려는 거 이것이 서로 입장을 문답을 해갖고 서로 현장도 검증하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예. 사찰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 사찰 거부를 할 때의 어떤 북한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이란에 대해서 IAEA 입장은 이렇게 나오겠죠. 사찰을 거부하는 이유는 핵 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몇 개월 안에 핵 활동을 계속 재개할 거라고 IAEA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사찰을 협조를 안 하니까 핵 활동 계속 하려는 의지로 본다 이렇게 예. 하고 역으로 이제 지금 70년부터 가입해 있는 NPT에 대해서 이란은 우리 탈퇴할 수도 있어. 예. 탈퇴하면 아예 NPT 국가로서 받을 권리도 포기하는 동시에 의무도 없어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란은 외교는 지금 약간 양면적이에요. 협력을 거부하면서 또 미국의 재공습이 두려워서 예. 미국과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습을 막기 위한 어떤 예방 외교 차원에서 협상의 문을 조금 열어놓은 듯 닫은 듯. 예. 그리고 또 유엔에다가는 계속 침략국에다 규탄해달라 이런 외교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하메니 정부가 좀 무능하다 이런 안보적으로 무능하다는 이미지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예. 핵을 새로 만드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의지를 계속 보여줘 갖고 국내 지지 기반을 강화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국내에 대한 언론 또 국제사회 또 IAEA 미국에 대한 걸 이렇게 이란이 지금 아주 이렇게 약간 혼란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란도 지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예. 국내 정치 기반도 조금 동요되고 그래서 협상에 자꾸 압박하면 협상이 나올 것 같고 트럼프는 그런 협상이 나오도록 압박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좀 협조하라고 하겠죠. 예. 그 일단 미국이 먼저 일을 좀 할 테니까 이스라엘은 좀 잠잠히 간밤에 있으라. 보면 이제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압력을 좀 넣어서 예. 하마스하고도 가자 지역에서 예. 좀 60일간 종전하는데 좀 협력해라 이래서 이스라엘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 미국이 참 압박도 하고 달래고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나름 중동의 평화 중재자로서 평화 조성자로서 평화 형성자로서 이미지를 만들고 외교적 성과를 만드는 데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 보입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이란과의 협상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 과정을 봐야겠지만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북핵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관련 뉴스 잠깐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관련 질문에 매우 잘 지내고 있다는 익숙한 답변을 또 내놨습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해결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Well, if there is a conflict, I get along with him very, very well, and we'll get the conflict solved with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 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친서를 발송했는지 답하진 않았지만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있음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 언급은 미국의 중재로 오랜 유혈 분쟁을 끝낸 민주 콩고와 르완다 측 인사를 초대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 해결사로서 북한 문제에도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Away from a lot of these places that we're solving problems with, but I enjoy doing it. I like doing it, and it's the right thing to do.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직접 개입해 휴전을 이끌어낸 뒤 중재자를 자처해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 전쟁도 다음 주 안에 휴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양민유입니다. 회장님,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을 물어보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 자,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는데 자, 궁금해집니다. 북미 대화, 자, 다시 한번 성사가 될까요? 성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그 1기 트럼프 시기에 예.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트럼프 그 당선된 이후에 제가 의회 대표단으로 미국의 트럼프 참모들을 만나서 퓨러 그 당시에 인수위를 고문하고 만나서 예. 제가 그때 북한 핵 문제가 저 끝자리에 의제로 돼 있어서 그걸 당겨서 좀 다루어서 잘 해결하면 노벨 평화상 받을 겁니다 했더니 필러 그 핵티 재단 이사장이 메모를 하더라고요. 꼭 전하겠다고 이게 잘. 근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처음에는 막 트럼프가 김정은을 막 긴장시켰어요. 로켓보이라 했다가 막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오다가 어느 날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2019년에는 또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결렬됐죠. 예. 그 결렬인데 그 4달 뒤에 서울에 왔을 때 그때 뭐 일본에서 에펙 회의하고 나서 서울 한미 정상회담하고 나서 형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트윗을 날려서 이 트윗 보면 한번 보고 싶다 했더니 예. 김정은이 응해갖고 만났는데 사실은 그 뒤에 이제 백 스토리를 보면은 그 서울에서 판문점 다시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물밑대화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트럼프로서는 중동 문제가 지금 잘 안 풀리잖아요. 우크라이나 예. 문제 안 풀리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27일 날 잘 지내고 있고 좀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 문제 앞에 어떤 그 북미 대화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의 어떤 성사 과정을 보면은 약간 우리가 좀 억울한 패싱되는 측면도 있고 또 보안 예. 측면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예. 북한과 김정은 측과 트럼프가 물밑 대화를 진행할 수 있고 저는 만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란은 약간 허를 찔린 것 같은데 자, 이번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이건 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미국의 이제 한반도 문제 전문가, 북핵 문제 전문가도 두 개의 의견이 나누는 것 같아요. 예. 첫째는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그게 날라갔다. 이제 빅터 차 같은 교수님이 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왜 날라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핵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을 수 있는 폭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휴하고 핵을 가진 걸 다양하게 생각했느냐. 예. 이제 북한 핵을 이란 핵처럼 다룰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예. 또 일부의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란이 그렇게 이란 인구 9천만이에요. 큰 나라가 에 대해서 미국이 저렇게 대담한 공격을 하는 걸 보고 김정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정은에게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클 거다. 우리도 아차하면은 저러한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 트럼프 예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결정을 잘 하니까. 그래서 이쪽에 사일로라든지 CSIS의 많은 또 전문가들은 김정은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줘서 향후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데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평화적 해결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분야에 저도 연구한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은에게 엄청난 심적인 부담을 줄 거다. 왜냐? 이란이 저렇게 공격을 받는데 이란의 동맹국가인 러시아라든지 우호적 국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어떤 말 한마디 도와주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시 북한이 좀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이란 미국이 거칠게 다룰 때 대한 대응이 방법이
찾기 힘들죠.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은 사실 뭐 핵무기도 보존하고 싶고 체제도 유지하고 싶지만 지도자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 그 이란에 대한 그 미드나이트 해머 그 작전은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김정은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억제력을 확보했다. 이쪽에 지금 한 표를 주시는 거군요. 회장님께서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측면에 대부분 이제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으니까 핵 군축하자 그러고 북한이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이란에 대한 그 작전을 군사 작전으로 트럼프의 리더십, 트럼프의 여러 가지 외교에 조금 주도권이 좀 보태지는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북한은 러시아 파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는데 엊그저께 이제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사자에게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뉴스 보고 오시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새 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 공연.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문화장관과 나란히 앉아 관람합니다. 파병 군인들을 기리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참전한 북한군의 모습과 피 묻은 수첩 등이 무대 배경화면으로 흐릅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전사자 유해가 담긴 관을 인공기로 덮고 심통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어루만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파병 부대에 3차례 공격을 지시했다는 친필 명령서도 처음 공개됐고 김 위원장과 러시아 측 참석자들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비쳤습니다. 지난 4월에야 파병을 공식 인정한 북한이 주민들이 보는 매체에 파병군과 유해 송환 모습까지 대대적으로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비공개 파견에 주민 동요가 있었다고 알려진 만큼 내부 단합 목적이면서 러시아에 보상을 요구하는 메시지의 성격도 있다고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국가 이익으로 비결된다. 참여했던 사람들은 영웅이다라는 이런 표상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심리적인 동요를 막고 국론은 공병과 건설 인력 6천 명을 또 보내기로 합의했고 국정원은 이르면 7, 8월 추가 파병이 이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최근 선발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전사자를 예우하는 모습을 선전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회장님, 북한에서 제작한 모든 영상은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의도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 처음에 파병 자체를 숨겼죠. 예. 숨겼는데 그 파병한 병사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그렇게 전사하고 또 그러니까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잖아요. 예. 감출 수 없으니까 지난 4월에 이제 우리 파병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지금 이렇게 한 것은 김정은은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리 그 병사들을 또 사랑하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 리더십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좀 만들어서 동료를 막기 위한 거죠. 통일 분석이 저는 동의가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 뭐 보상 요구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금 러시아와의 어떤 혈맹 관계 이런 부분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예. 특히 지금 미국의 트럼프 등장 이후에 냉전 체제 가속화되면서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예. 러시아의 혈맹 관계에 있다. 이런 부분을 국제사회에 좀 과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걸 보여준다 해서 러시아 보상 잘해주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파병도 곧 한다는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어차피 김정은이 파병을 할 때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들 예. 또 식량과 원유 이런 걸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 해서 러시아가 약속한 것보다 더 주거나 또 안 주려고 했다가 안 주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보상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국제사회에 예. 러시아와 어떤 북한이 푸틴과 김정은이 어떤 혈맹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해서 북한을 외부에서 조금 어떤 협박하고 그런데 예.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면 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서로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하는 게 어떤 걸까요?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가 지금 세계사를 지금 어쨌든 쥐락펴락하는 그 지도자 입장이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게 지속될지 안 될지 미국의 어떤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와 같이 국제정치를 논하는 자체가 김정은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는 웨이트를 올려주는 거죠. 국제 예.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상을 만들어주니까 김정은은 그걸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트럼프는 어쨌든 이것이 뭐 세 번 회담회가 김정은한테 좀 속았잖아요. 속았고 뭐 하나 얻은 것도 없는데 예. 그러나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트럼프가 나서서 김정은과 이렇게 딜 협상하면서 일시적으로 또 김정은이 또 트럼프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예. 먼저 선물 준 거는 싱가포르 회담할 때는 ICBM 안 쏘겠다 해서 약속 끝까지 지켰어요. 예. ICBM 실험을 계속 안 하겠다. 이번에 같으면 핵실험 다시 안 하겠다. 이런 약속이라든지 이런 게서 트럼프에게 외교적 전리품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예. 트럼프가 국제 어떤 지금 이미지를 만들려는 게 미국이 새로운 힘을 회복해서 세계 평화의 어떤 조정자, 형성자, 예. 평화를 구축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거의 더불어 트럼프 개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뭐 그것까지 생각했으니까만은 그래도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모습까지 갖고 싶은데 외교적 어떤 성취를 이렇게 이한 필요한 어떤 조그만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예. 트럼프 그걸 얻을 수 있죠. 예.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교적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게 한 노력은 막 되면 좋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기대가 곤란입니다. 김정은이 그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북미 대화가 언제쯤 성사가 될까? 지금 우리 회장님은 이미 물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진단하셨는데 10월 에이펙 회의 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거에 이제 오사카 에이펙이 열리고 예. 19년이죠. 그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예. 트윗을 날려서 이렇게 그 미국 대통령이 외교 순방 일정을 짤 때 그 지역별로 대륙별로 짜요. 그래서 예. 북한 문제나 동북아 문제를 다룰 때는 에이펙 올 때 그 좀 시간적으로 전략하고 해서 그때 이벤트를 구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내외신에서 에이펙을 전후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데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제가 그 대외 전략 또 결심의 전략들을 보면 좀 예상을 하면 예상한 대로 안 하는 것을 특징을 해요. 여러분 이란에 대해서 2주일간 공개하라고 협상하겠다 해놓고 이틀만 때리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남들이 전부 또 에이펙 때 뭐 안 하겠냐 하면 또 에이펙 아닐 때 10월 경주에서 열리는데 네. 그때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0월 이전에 예. 10월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노벨 평화상 문제도 조금 거론될 수 있는 시기고 하니까 예. 조금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엉켜 있으니 예. 이 동북아 문제에도 트럼프의 메시지, 특히 예.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건 사실 질문에 없는 건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9월 전승절 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를 외교부 공식 라인으로 지금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회장님 보시기에 현재 우리가 전승절에 참석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그것을 좀 조속히 열어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최근까지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해왔는데 한중 정상회담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예.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에 가고 난 뒤에 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예. 정상회담은 좀 호혜주의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갔으면은 상호 방문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네. 코로나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호혜적 측면에서 우리가 연속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 예. 전승절이 주는 국제 정치학적, 국제 정치 사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고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한다면 시진핑이 중국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호혜적으로 맞다. 우리가 강대국가
어떤 국가 관계에서 호혜적 원칙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선지를 가기보다가 조기에 중국 지도자가 서울 방문 답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생각해 2017년에 오고 12월 또 우리가 가고 그래서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뭐 다자회담 속에서 양자회담인데 온다 해놓고 안 온다 해놓고 이거는 조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초청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올 방문할 차례다. 한국 예. 방문할 차례니까 호의적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회장님의 중국도 우리하고 가까운 신뢰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런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회장님의 신중하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제가 이 분야에 계속 예. 전문가로서 할 때 전문가로서 입장은 예. 호의적으로 그냥 시진핑 주석이 올 때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시니까 제가 관련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해서 이승만과 트루먼의 결단이란 주제로 이 방 지도자실을 다시 좀 이렇게 손을 보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재개관식에 트루먼 대통령의 외손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축사도 했고 어떤 메시지를 좀 남겼습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전쟁기념관에 예. 전쟁 지도실이 있었어요. 6.25 예. 전쟁 지도실 내려오니까 예. 관람객들이 지도실 내려올까 맵이죠. 지도를 자꾸 생각하고 지도가 어디 있느냐고 자꾸 물어서 아, 지도자실인데 네, 지도실이 그래서 자자를 하나 넣어서 지도자실로 이렇게 민간 후원자의 그 예산을 후원을 받아서 예. 했는데 마침 하는 김에 이제 전쟁 초기에는 전쟁을 그 당시 맞닥뜨렸던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트루먼 대통령이 10초 만에 한국전 개입과 유엔군 파견을 결심했는 이런 부분에 예. 대한 역사적 팩트를 전시했는데 그 손자가 따님이 하나 트루먼 대통령 따님이 있었고 예. 그 따님의 그 아들 손자 예. 이렇게 아들 되겠죠.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예. 오셨는데 그 전시 장면을 봤으면 우리 할아버지 트루먼 대통령이 참 좋아하실 것 같다. 이분이시죠, 지금 외손자님. 대한민국 예. 역사와 관련해서 예. 트루먼 대통령 역할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억해주고 이렇게 좋은 전시를 줘줘서 감사하고 초대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예. 참 저분이 미국의 유명한 언론가의 아들이더라고요. 예. 또 뉴욕 타임스 에디터 편집국장의 아들이기도 한데 참 연설도 감동적이었고 예. 어떤 그 전시장의 의미도 상당히 잘 이해를 하고 계셨고 제가 긴 시간 대화를 했는데 할아버지를 통해서 만난 대한민국 되게 좋아하게 되었고 예. 그 손자의 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문경시에 있는 조그만 시골에서 예. 2년간을 대통령이 지금 손자라는 것을 감추고 2년간을 원어민 영어 교사 이런 게 한국말 좀 상당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과의 무슨 관계가 엄청 인연이 깊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쭉 예. 한국과의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정말 할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다. 예.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특이하네요. 이 전시실을 새로 옛날 있던 전시를 새로 그걸 하는 업그레이드 하는데 개인 사제를 후원해 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10초 만에 참전 결정했다. 트루먼 대통령이 6.25 전쟁 발생 이후에 미군 참전을 결정한 건데 정전 협정을 앞두고는 약간의 두 분의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목표는 같지만 방법이 달랐는데 그때는 목표도 달랐고 예. 전쟁이 났을 때 에치슨 국무장관이 전화를 했어요. 예. 미국 트루먼 대통령한테 별장이 씌고 있는데 미주의 인디펜스라는 그 별장이 씌고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단 한순간 고민도 없이 그런 스탈린의 침략이고 3발을 넘은 거는 이거 막아야 돼 이런 결심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정전 과정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우리 잘 알다시피 이거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는 분단상이 오래되고 또 북한이 또 침략할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통일해야 되겠다. 계속 군사작전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정전하지 말자. 트루먼 입장은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1, 2차 세계대전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인류를 위해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전을 이렇게 결심하고 정전 협상을 진행하니까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 입장이 달라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등장하고 정전의 어떤 조건으로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 한미 방위 조약을 미국이 안 할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노련한 외교력으로 한미 방위 조약을 얻어내고 조약을 얻어내고 정전 협정을 했는데 이 현대사 우리 한국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적용될 수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도 정전 협정을 하는데 다시 러시아가 침략하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그 당시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주장을 하면서 그 봉합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을 끌어낸 거죠. 그런 스토리를 요즘 말은 VR로 이렇게 재현해놨는데 우리 이 기자님 아직 안 가봤습니다. 오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고쳐야 될 점 뭐 예. 이런 거 이야기해줘도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신 사진 6장 가운데 한 장이 좀 특이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지금 저기 만년필 오른쪽에 만년필이 보이는데 제 느낌으로는 트루먼 대통령의 만년필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트루먼 대통령이 그 만년필을 저게 인천 상륙 작전을 결심할 때 작전 승인할 때 사용했다 그래요, 직접. 그리고 유엔군 창설을 위해서 유엔에 대한 미국 대사 그 창설을 명령할 때 서명을 했던 만년필인데 저희들이 귀한 것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만년필 갖고요. 이번에 그 손자가 갖고 온 유품 중에서는 특별히 저희들한테 기증한 유품 중에서는 트루먼 대통령이 평생 동안 그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그 5만여 명 미군이 죽었거든요. 뭐 4만여 명 유엔군이나 4만 명이 미군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 중 일부가 편지를 썼어요. 트루먼 대통령에게. 당신이 전쟁에 참전을 결심해가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런 편지를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 편지들 보고 했다 그래요. 그 편지를 남기는데 전쟁을 결심한 사람은 더 큰 전쟁,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결심했지만 그 전쟁 수행을 가지고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감당했던 슬픔을 지도자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걸 평생을 그걸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래서 이 손자는 반핵 운동하고 평생 살았어요. 핵무기가 초래한 수많은 그 강력 피해를 보고 핵무기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자, 오늘 장시간 우리 백승주 회장님하고 중동 관련 전쟁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실 거죠? 예,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